안녕하십니까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4.19 혁명 56주년을 맞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 팟짱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막 부르셨어요 저를. 아니 제가 무슨 관심병 환자도 아니고 저는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고요. 네. 뒷골목에 소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하. 다만 우리 그 팟짱에서 총선 내내 네. 시민단체들의 총선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 소개해 주셨고 또 김강진 의원님하고 제가 시민의 정치도 쭉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팟짱 식구였어요. 예, 네. 그래서 선거 결과도 우리 민심의 불같은 심판도 있었고 또 그 특히 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저는 대통령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새누리당이 심판 형식은 새누리당이 심판받았지만 내용은 박근혜가 불같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 어제 또 민의를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유체에 따라 법이에요. 네. 민의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수용했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민의가 어떤 건지도 얘기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어허. 민의는 당신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시민들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건데 전혀 그걸 또 못 깨닫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결과 이제 비춰봤을 때 네.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선거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다른 팟캐스트에도 오라고 난리시지만 다 특별히 지금 네. 물리치고 우리 팟짱부터 이렇게 네. 꼭 오고 싶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저희가 감사해야 될 일이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맙고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수구 언론이 거짓말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니까 팟캐스트를 많이 듣잖아요.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도 학생들이 물어보면 진짜 팟캐스트 많이 듣고 있고. 그래요. 팟캐스트 인구가 최소 수백만 명은 되잖아요. 우리 팟짱도 맞아요. 많이 듣지만 저희도 이제 다른 전국을 팟캐스트 듣는 분들 다니면서 예. 팟캐스트의 위력, 팟짱의 위력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추모 집회라든지 이런 네. 총선 낙선 운동하고 막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왜 요즘 팟짱 안 나오냐고 그러시네. 그래서 제가 요즘 팟짱은 안 나가지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을 나가고 있다고. 참팟의 태양의 작가 네. 죄송합니다. 태양의 작가예요. 후예. 태양의 후예들,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들도 아니죠. 제목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 여러 명이 나오니까 다행히 태양의 후예들인 줄 알았어요. 송중기도 나오고 송혜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태양의 후예들인 줄 알았는데 태양의 후예더라고요. 그 김은숙 작가님,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님, 맞아요. 또 남편 장항준 감독님 화제가 됐었어요.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맞아요. 예. 하고 투표 참여. 그분들이 대본도 200부 기증을 했거든요. 태양의 후예하고 시그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만든 3분 총선이라고 하는 네. 3분 카레, 3분 짜장도 아닌 3분이면 후보들 모든 걸 알려주는 네. 그 3분 총선을 들어갔다 인증샷이라든지 투표 참여 인증샷을 보내주면 대본을 추첨해서 드리는 건데 무려 2,000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되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선을 돌이켜 보면 여론조사 되게 잘 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맞은 여론조사가 뭐냐면 여당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물어봤을 때 일관되게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한 60에서 65% 안팎에서 네. 정부 여당의 심판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유일하게 맞았고 네. 저희가 파악했던 시중의 여론 박근혜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8년에 대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유예된 심판. 유예된 사실 심판. 그 전에 계속 심판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게 하나 야당이 선거 대응을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저희들이 보기엔 좀 서운하지만 네. 기회를 좀 더 줘보자 보수 정권한테. 그래서 국민들이 약간 뒤로 미룬 거거든요 심판을. 근데 이번에 정말 불같이 무서운 심판을 내려주신 거죠. 이번에는 정말 새누리당이 총선 대응을 하면서 공천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그리고 탈북자 그 입국 예. 뉴스나
그리고 뭐 읍소 전략 있잖아요. 멍석 깔아놓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맞습니다. 좀 예. 국민분들이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예. 그런 심판의 칼을 드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8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해야겠다, 혼내줘야겠다. 네. 그래서 징벌 투표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 이제 새누리당을 찍으신 한 35% 안팎의 뭐 지역구라든지 정당 투표에서는 한 33% 했는데 33% 안팎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뭐 우리는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 승리라고 한 것은 100% 국민이 새누리당 안 찍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33% 안팎의 국민들께서 찍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한 번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네. 지난 8년 민생경제 파괴, 민주주의나 평화의 후퇴에 대해서 후퇴 정도가 아니죠. 거의 압살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뭉개는 거 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근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히려 가장 위로받아야 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한테 막말과 조롱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 비례 15번이 김순례 씨입니다. 저는 아직도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당선자지만 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세월호 가족들한테 시체 장사한다. 거지 근성이 있다. 무슨 국가유공자를 요구한다라는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과장돼서 퍼뜨리고 그거를 이제 이걸 SNS에 SNS에 퍼뜨린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이 비록 33%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죠. 저는 그 33% 국민들께서도 네. 어떤 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가 이기니까 조금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뭐 이런 생각이셨지 실제로는 그들의 행태가 네. 좋아서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아마 지탄은 같이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투표장에 가시면서 네. 그래도 남북 분단 상황이니까 전쟁 날지도 모른다 하니까 이렇게 마지못해서 찍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네. 실제로는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죠. 강하게 네. 질책하고 불같이 심판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번 박근혜 정권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야당이 잘해서 찍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이 이번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예. 정의당까지 합치면 167석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약진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민의를 전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민의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예.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중의 힘을 믿고 또 민초들의 지혜를 믿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권 내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새누리당이 제1당을 하고 보궐선거에서 압승할까 이런 굉장히 우리가 고뇌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으로서의 민심과 민초와 민중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헷갈려하기도 하시고 네. 때로는 야당이 잘못한다고 느끼면 또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굉장히 엄정하고 또 한편은 요동치는 게 네. 이 민심의 바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정치인들의 대선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심이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어떤 거냐면 네. 벌써 내년 이제 대선이잖아요. 근데 내년 한 1, 2월부터는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화 될 거란 말이죠. 당내 그렇죠. 뭐 예. 주자가 누구냐. 여름에는 뭐 거의 경선도 할 거고요. 근데 지난 8년에 유예된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우리 국민들이 함과 동시에 네. 그래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비해서 야당들에게 한번 이번 20대 국회 초기 그러니까 2016년 네. 그리고 내년 봄까지 기회를 줘볼 테니까 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민생 고해 시대에 제1야당 사실상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네. 그다음에 기대 이상의 이렇게 지지가 확인된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래도 정의당도 사실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도 제3당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10% 안팎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녹색당, 노동당, 뭐 민중연합 그렇죠. 다 다 합치면. 합치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0%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석수로도 보면 6석은 작은 의석이 아니고 울산에서 그 네. 예전 통합진보당 민주노동 출신 두 분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보면 한 8분. 네. 거기다가 뭐
지역에서도 보면 녹색당 후보라든지 정의당 후보가 30% 안팎의 득표를 기록한 것도 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기대가 크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4당 체제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면서 잘하면 대선 때도 한 번 더 선택해 주는 거고 아하, 그게 예. 범야권 후보가 될지 아니면 또 마찬가지 이번처럼 새 후보, 내 후보가 나왔는데도 새누리당 사실 이번 투표 결과가 굉장히 의외인 건 많은 분들이 야당 표가 갈려서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야당 표 갈렸잖아요. 실제로 네, 보면 갈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표가 그 갈린 표보다 덜 나와가지고 당선된 거거든요. 야당들이 그러니까 갈리는 것까지 생각해서 여당 표를 더 안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또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각각 10%에서 5%를 가져갔다. 최 15%를 원래 이제 제1야당이 겨뤄야 될 표를 근데 그 15%보다 새누리당한테 더 안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1야당이 많이 당선된 거거든요. 네. 놀랍잖아요. 대단히. 예.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사실상 선거 국면이 대선 국면이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되죠. 예. 그때도 마음을 많이들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오만하지 말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오만하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치열하게 민생 정책이나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으로 논쟁하는 건 좋은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으로 막 헐뜯고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논쟁해야죠. 당연히 박근혜 정권하고 싸워야죠.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지키기 싸워야죠.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싸워야죠. 그걸로 싸우라고 했더니 그걸로 안 싸우고 참 한심해 보이는 내용으로 막 지역쟁으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런 걸 네. 좀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좀 뭐 지양할 당권 필요가 다툼이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국민들께서는 또 다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당권도 무서운 예를 인심. 들면 네. 당권 다툼도 예를 들면 누가 민생의 적임자인지 그런 비전. 전월세 상한제 네. 집 없는 국민들 입장에 전월 상한제 일단 비정규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그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 수당이라든지 네. 청년들 위한 정책이라든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값 등록 이런 걸 누가 잘할 것이냐로 싸우면 볼만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뭐 친노니 비노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막 싸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친문이 아니니로 싸우고 이런 건 좀 너무 부질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호남에서 맹주가 누구니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좀 네. 국민 입장에서는 민망해 보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해야죠. 네. 그러니까 잘하면 자연스럽게 호남에서 맹주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금 이겼지만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또 심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네. 한 제 호남 지인이 네. 국민의당이 이렇게 호남에서 선전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의 일부 세력이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선동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역주의 선동으로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개혁 진보적인 투표를 해왔던 호남 분들이 그거에 속아서 그냥 그렇게 몰표를 줬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장에 또 심판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일각에서 말한 예.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심판받았다라고 보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다른 분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강진 의원님만 해도 문재인 의원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늦게 보내서 문제다. 이게 이제 김강진 네. 의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의 주장이잖아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네. 전국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광범위한 실망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당 안철수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되지 않았냐, 기회가 못 주어지지 않았냐 이런 네. 여론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네, 갖고 네. 잠깐 왔는데. 읽어보시죠. 거시기는 참 거시기에서 거시기들이 이번엔 확 거시기해 버린 것이고 거시기는 아직 거시기한지 안 거시기한지 모르니까 거시기들이 한번 거시기 해준 것이지라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시기라는 예. 말만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거시기로 딱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참 실망스러워서 호남 민초들이 이번에 확 애면해 버린 것이고 국민의당은 아직 제대로 한지
제대로 못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거나 검증이 안 됐으니까 호남 민초들이 한번 힘을 실어줘 본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거시기에서 거시로 끝났지만은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보내주신 국민들이 일정하게 있는 건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호남 분들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당 지역 후보자들 득표율이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왔고 네. 지역에서 거의 무명인데도 막 15% 안팎 나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득표율 후보도 안 낸 지역인데도 막 정당 득표율이 나오고 25% 네. 안팎이 나왔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자들 중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엄정하게 우리가 이제 좀 냉정히 평가하면 제1당 특히 새누리당에 대한 뭐 엄청난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정하게 그런 비판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광범위하게 있고 그게 네. 제3당과 정의당에 대한 지지로 분산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데로 많이 가야 될 지지가 일정하게 지역주의 선동도 일부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우리 팟짱만 해도 뭐 진보정당도 이렇게 자주 소개하고 뭐 조성주 강상구에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쾌걸 않습니까? 진보도 있었죠. 예, 쾌걸 진보. 우리 강상구 후보만 해도 이번에 그 전북 김제에서 예. 선전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예. 찾아뵀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제 시민들이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토론 내용을 예. 보신 그 시민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똑똑하고 예. 일 잘하겠다. 맞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정말 진가가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글이 많이 갔어야 한국 사회 좀 더 저는 진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요인으로 또 수구 언론이라든지 종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좀 더 띄워준 면도 띄워준 있고 게 있었죠. 언론 환경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까지도 네. 진보 정당에 대한 뉴스는 좀 소홀하고 국민의당의 뉴스 많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 제3당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가 많이 간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1당과 2당에 대해서 실망한 민심이 네.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건 저희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네. 박근혜 심판이 대선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하려면 각 야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굉장히 엄정한 심판대에 올라있다. 도마에 올라있다. 정말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 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건 어쨌든 현재 사경제적 양극화 민생고거든요. 민생이죠. 전월세, 네.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청년, 네. 서민, 빈곤층들의 고통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도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45일 남았잖아요. 네네.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금 당장 나서서 45일간 첫 번째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중만큼 네. 바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된다. 반값 등록금 철저히 구현시켜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하는 법 만들자. 정부 여당 이야기는 노동계약 절대 안 된다는 절대 안 선언을 된다. 하고요. 예. 이렇게 당장 피부로 와닿는 민생 정책들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지금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이동통신 네. 3사의 기본료 폐지하는 운동에 나서겠다. 정책에 나서겠다. 그랬죠. 그게 필요합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부터 줄여야죠. 가계부채가 1200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런 정책 내놔야 됩니다. 그럼 가처분 소득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자. 정의당이 내놓은 평균 월급 300만 원으로 가자.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쳐줘야 다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월급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고 쉽게 해고하는 거 막아주고요. 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횡포 때문에 죽겠는 거거든요. 재벌 대기업 횡포 예방하고 근절하고 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영역 들어와 있는 것을 퇴출시켜주고 무슨 미장원도 지금 앞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재벌들이. 예.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분노해 주세요. 네. 박근혜 정권이 정말 황당한 정권이라는 게 저는 재벌 미장원 하겠다는 거 알면서 다시 한번 분노했거든요. 뭐 요런 거 쳐주고 그러면 이제 남은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게 네. 직장인 아니면 중소상공인이잖아요. 그게 비정규직 아니면 동네에서 자영업자이고 청년 실업자거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당연히 월급을 올려주는 정책, 최저임금 올려주는 정책,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재벌 네. 대기업 횡포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즘에 갑질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재벌 대기업 회장 갑질 어제도 뭐 하나 또 나왔잖아요. 예. 뭐 중견기업의 회장이 운전기사를 또 폭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갑질을 완전히 끊겠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국민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회사의 관리자들이나 네. CEO는 용납하지 않겠다. 가중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속실하게 내놔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지지가 대선까지 갑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 네. 민심은 요동치는 바다입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같이 심판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완만하게 민심이 변하잖아요. 8년 동안 심판이 유예됐다 그랬잖아요. 이건 네. 완만하게 심판의 기운으로 간 거거든요. 급격하게 간 게 아니고. 근데 대선 앞두고는 급격히 요동칠 수가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잘못한다. 자기들끼리 너무 싸운다. 또 자기들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거로 싸운다 그러면 네. 이 지지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8년에 대한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받다고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내년 대선이 가까울수록 또다시 야당 그러니까 예. 167석을 얻은 그 야 3당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다 167석이지만 네. 개혁 성향의 무소속 아까 말한 그 옛날 예. 구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쪽 의원님 두 분이라든지 뭐 이해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하면 170석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출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평소에 국민들과 야당 뭐 박근혜 정권보다 낫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이라든지 국민들과의 소통이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선거 때만 청년을 찾아온다라는 지적은 야당도 동시에 받았거든요. 이번에 근데 20대가 청년 비례대표 당선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우리 정은혜 부대변인만 해도 네. 지금 16번에 배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3번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3번 되고 원래 이분이 15번이 돼야 되는데 또 이수혁 전 민주당이 대사 남성을 예. 내세우고 정당법 선거법까지 이렇게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였는데 참. 근데 이번에 20대 투표율이 13%, 뭐 30대 투표율도 올라간 거로 추정되네요. 거의 20대 투표율은 뭐 50% 가까이 되는 걸로 예. 실구조사를 놓고 보면 그렇게 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망하고 무심하던 20대들도 헬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여전히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전국에서 대학생들 예. 만나 보면은 이번에는 꼭 투표하겠다. 우리가 나서야 바뀔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스펙 쌓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 바뀔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뭐 더 잘 살고 우리가 꿈을 이루고 이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 이번엔 투표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어요. 이번엔 분위기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참여연대에서도 우리 대학생 모임 또 청년 참여연대라는 활동 기구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저녁에 야간 강의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4년 전에 오히려 많은 분들은 4년 전에 야당이 압승할 거다 막 이러면서 되게 활기찼는데 그랬죠. 그때는 청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네. 혼내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이 청년 배당하겠다, 네. 박원순 시장이 청년 수당하겠다 수당. 이런 청년 대책 나왔는데 정부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마약이니 범죄니 네. 아편이니 뭐 청년을 계속 공격을 했죠. 돈으로 매수한 행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청년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네. 어디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한 달만 살다 와봐라. 헬조선인 말이 없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아니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맞아요. 혹시 청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일부 과장이 있다면 들어주면서 논의를 해가면서 교정해도 될 것을 조롱을 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아시아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놈들아 그런 말이 나오나. 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에나 가라 그러고. 청년들이 너무 예, 상처를 받았어요. 이번에.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청년 세대 민심이란 것도 대선 때까지 그런 기조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줬고 국민의당 세력에게 일정하게 지지를 보내줬더니 네. 국회에 가고 청년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게 없다. 그럼 투표율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그 새누리당으로 청년 세대의 지지가 새누리당으로 가진 갑자기 않겠지만. 옮겨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청년 세대의 특징 자체가 새누리당이 문화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개저씨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새누리당한테 꼰대나 개저씨 분위기가 있잖아요. 개저씨, 예. 그 막 성희롱 일삼고 세월호 약자들한테 막말하고 그렇죠. 우리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문화적으로 후지고 사람들한테 막 막말하고 조롱하고 특히 약자들 네. 청년, 여성, 사회경제 약자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한 분노는 광범위하게 있거든요. 사실 새누리당이 지난 뭐 총선이나 그 재보선 이런 걸 보면 이미지는 잘 만들어왔어요. 빨간색. 예, 홍보 영상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홍보 영상, 공천 그런 막장 이런 상황을 그렇게 동영상으로 희화해서 만들고 그리고 반다송, 네. 반성과 다짐의 송 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좀 청년층에 어필을 하려고 그리고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그런 옵서를 했었는데 이번엔 청년들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난 한 8년, 짧으면 8년 동안, 아니 길면 8년 동안, 짧으면 지난 3, 4년 동안 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청년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약자들의 삼부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몇 개로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자명한 것이고 오늘 또 뭐 신문에 나왔지만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민간 대기업 300인 이상의 민간 대기업으로 확장하자는 게 야당들의 공약인데 유일하게 반대한 게 여당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도 누리고 있고 30대 대기업 기준으로만 사내 유보금이 710조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네. 이 돈으로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 되는데 안 쓰잖아요. 청년 고용이 줄어들었거나 정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대기업 고용 여력이 충분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게는 매년 3%에서 5% 정도의 네. 전체 정원에서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자, 할당하자. 유럽에서도 있었던 정책이거든요. 그게 계속하기 부담스러우면 한시적으로도 하자고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거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들 돕겠다면 범죄요, 마약이요, 아편이요. 그리고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탈조선업다 싶다면 어디 그래? 중동에 나가라, 아시아에 살다 와봐라는 식으로 네. 조롱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참. 예, 그러니까 청년들 분노가 거기다가 청년들이 한 정책 야당들은 다 찬성하는데 여당은 유일하게 반대하고 네. 반값 등록금도 얼마나 우리 대학생들이 분노했습니까? 원래 이게 예. 대선 공약이었죠,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고 작년 말에 갑자기 반값 등록금이 안 됐다 우리 대학생들은 생각하는데 네. 막 국민 세금까지 들어가가지고 반값 등록금이 됐다고 막 여기저기 광고를 한 거예요.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영화관에서 예.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그때 터져 나왔거든요. 실제 반값 등록금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대학생 중에 한 4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예. 그 국가장학금도 소득 1, 2분위까지는 한 480만 원 정도 줍니다. 1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죠. 근데 이제 한 중산층 한 5분, 6분, 7분이 하면 100만 원 안팎밖에 주질 않아요. 1년에. 그러니까 등록금 1,000만 원에 고등교육 비용만 한 2천만 원 나오는데 그중에 100만 원 주면서 반값 등록금 다 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대학생 60%는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이 정권이 너무 저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유체탄하고 그리고 나쁜 일을 더 나쁜 일로 막아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로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예, 했었는데 국민들이나 청년 세대의 분노가 네. 켜켜이 쌓였던 참 것이죠. 20대, 30대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40대 이런 청년 계층들의 투표 예. 이번에 두드러졌는데요. 이게 대선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야당의 그런 행동에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은 주셨고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 그 비서관 회의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민심인지 민인지 이런 걸 밝히지 않은 채 뭐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예. 국정개조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총선 이후에도 안 바뀌고 있구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우리 네. 국민들이 마음을 완전히 뭐 새누리당이야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지만 대선이라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지금 그 냉담한 거 있잖아요. 냉랭한 거. 지지율이 30%대로 다시 최저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동안 조사에서 네. 여론조사가 설령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추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시중의 여론은 더 살벌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보수 언론 종편까지도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오늘 바뀌잖아요. 보수 언론 네. 사설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정말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말이라도 정말 엄정한 심판이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참 재밌는 게 이번 선거에서 저는 너무 뜻깊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안 통했어요. 선거의 여왕 선거의 여왕이라고 박근혜. 하는 박근혜가 예.
선거에 폭망이 됐거든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비난하고 네. 빨간 옷을 입고 격전지를 돌아다니고 진박 후보자들이 나온 데만 돌아다녔잖아요.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는데도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심판받고 외면을 받았다는 면에서 네. 길게는 박정희부터 이어져온 박정희 박근혜 신화가 깨지는 계기가 됐고요. 더 이상 그 망령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신북풍을 얼마나 일으켰습니까? KBS 뉴스 뭐 거의 뭐 심할 때는 하루에 뭐 20분 30분 동안 북한 뉴스고 뭐 적을 때도 6국지 7국지씩 북한 관련 뉴스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종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통했어요. 야, 선거 때 되니까 북한 관련 정말 황당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갑자기 뭐 종업원들이 탈북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런 1년 예. 전에 뭐 이렇게 신병이 확보됐다는 뭐 북한군 뭐 대자, 대자 네. 내용이 공개되진 않나? 뭐 청와대가 지시해서 그걸 공개했다고 하진 않나? 막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테러 위협, 테러가 날지 모른다. 국가 이기 사태다. 네. 맨날 이렇게 강요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부분도 안 통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네. 북풍, 테러 위협 이 세 개가 다 안 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큰절쇼도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구태랑 구태는 이번에 다 해봤죠. 그 사람들이 종합 세트로 다 나왔어요. 다 안 통했어요. 네. 예. 뭐냐면 그런 것으로 돌아선 민심이 그러니까 뭐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쇼 하지 마라. 네. 정책으로 보여주고 국민들 삶을 예. 더 낫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걸 다 국회 탓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 경제를 살리고 그렇게 살리고 싶은 대통령이 타협과 그리고 대화의 정치를 해야지 예. 그런 게 아니고 윽박 지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고 이런 건 정치가 아니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민심이 보여준 것 같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받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그래서 아까 저도 모두에 네. 형식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참패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정확하게 네. 박근혜가 아주 강력하게 심판받았고 범국민적으로 경고를 받았다. 당신 같은 행태로는 안 네. 된다는 거고 그런데 더 길게는 박정희부터 이어져온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유광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교과서에 개입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5.16을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료들한테도 네, 심지어 이런 황당한 행태를 벌였던 것이거든요. 음. 그 행태가 전반적으로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 박근혜 망령이 심판되고 제거가 되면요. 네. 나중에는 새누리당도 합리적인 보수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포함한 진보정당 이 사당 체제가 좀 더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불필요한 것으로 논쟁을 안 하고 그건 거민정 교과서로 하게 냅두고요. 네. 그런 아니 말로는 국론 분열을 하지 말은 거 본인이 맨날 국론 분열 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제 민생 이익에 올인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경제 민생 이익에 뭐가 더 좋은 정책인지 낙수 효과가 맞는 것인지 네. 재벌대기 무전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야당, 더민주, 국민의당도 있지만 아무튼 야당이 지금 이 남은 대선 그 본선, 뭐 경선 시작할 때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텐데 그때까지 뭘 보여줄 건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안진걸 우리 처장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도 예, 이번에 계속해서 예. 지켜보고 채찍질하고 회초리 들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또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시민단체들도 1,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네. 2016 총선 내시라고 해서 나름 떴습니다. 열심히 맞아요. 했습니다. 예, 수구 언론에 철저한 애면이 있었고 진보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4년이나 8년 전에 비하면 정말 활발하게 그 3분 총선이라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 많이들 보셨나요? 19만 명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특히 2030 세대하고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여기가 격전지였잖아요. 여기가 키포인트였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리고 낙선 운동도 제가 오랜만에 활기차게 했잖아요. 전국 투어도 이번에 하고. 낙선 투어. 예.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35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도 발표하고 그중에서 오스트 10도 예전엔 단체들이 정했잖아요. 이번엔 네.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셨어요. 3,400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3,500만 가까이가.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 10 뭐
누구였나요? 김진태, 네. 김용남, 네. 김석기, 아하. 최경환, 예. 김무성, 김을동, 나경원,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아, 면면이 호스트들 아닙니까? 참 정말 들어보니까 기라성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의원들이. 기라성은 좋은 했으니까 이런 아, 경우는 예. 이제 설상가상 호스트 오브 호스트다. 서리에 눈이 내리고 눈 위에 서리가 내리고. 네. 근데 이 중에 정말 김용남, 김을동, 네. 오세훈, 황우여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됐지만 4명이 떨어졌네요. 예, 10명 중에요. 예. 근데 뭐야 40%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비해서 양양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맞아요. 저는 그런 지적이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합니다. 네. 뭐 이렇게 변명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 건 사실이고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앞서가 물론 여론조사는 잘못돼 있긴 했지만 많이 앞서간 걸로 나왔던 어쨌든 오세훈, 네. 김용남, 김을동, 그다음에 이노근, 황우여 이 5명은 지역의 엔조들도 정말 열심히 낙선 운동을 했어요. 아, 그래요? 한국사가 희망인 게 풀뿌리 엔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동네에 가보면 예를 들면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의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노원구의 뭐 마들 주민회, 노원구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노원구 무슨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네. 제가 사는 강동 송파 지역에도 강동 연석회의, 송파 연대회 이렇게 NGO들과 노동조합이나 뜻 있는 분들의 예. 그 연대체가 있어요. 또는 뭐 지부 조직들 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 강동 송파 지부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동네 후배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막말이랑 막말, 조롱이란 조롱을 일삼고 네.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청년을 조롱하는 데 앞장서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세월호 가족들한테 막말하고 이제 이런 걸 다 적극 알린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후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에서는 모르던가요? 그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서는 국정교과서에 국자도 꺼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강진 의원하고 제가 방송을 쭉 했으니까 네네.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 후보만 해도 순천에 가서 이 사람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거기서 역사교과서 국정해야 된다. 이걸로 나를 심판해달라 하지 않아요. 지지하시면 나를 찍어주시고 반대하면 나를 심판해 이런 말 전혀 거의 꺼내질 않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이정은 의원이 거기서 현장에서 아니 밖에서는 서울에서는 뭐 예산 폭탄 그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다. 지역에서는 예산 폭탄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요. 예. 서울이나 이런 밖에서는 역사교과 국정화가 좌편향의 전략 아니 역사교과서가 적화통일의 뭐 전략 같다. 예. 그다음에 그런 그걸 발언을 반대하는 했었죠.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한테 우리들 또 이 땅을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은 서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걸 반대하는 국민에게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자가 됩니까? 그러면 순천 시민들만 따로 여론조사를 하면 네. 순천 시민들의 한 70~80%가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럼 본인은 국민이 아닌 순천 시민들한테 가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셈이 있는 되네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용남, 오세훈, 김을동, 황우 이런 사람들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아요. 뭐 마치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식으로 뭐 아니면 추상적으로 뭐 나라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태극기를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김을동 이미지 같은 경우는. 메이킹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세월호 가족들한테 했던 뭐 이 오스트템 포함해서요. 네. 새누리당 낙선 대상자 우리가 이제 35명. 또 4.16 연대에서 세월호 가족들하고 그 막말한 18명 명단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분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다 100%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꼭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거나 네. 아니면 다른 그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일부 있지만 지역에서 아예 그런 말 안 하는 아주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널리 알린 거예요. 그거를 알렸군요. 뭐 적극적으로 알렸고 3분 총선, 3분 총선으로도 알리고 총선 내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리고 네. 지역의 NGO를 통해서 알리고 SNS에서는 총선 내시 뭐 많이 검색한 단어로도 상위에도 여러 번 꼽히고 그랬거든요. 총선 넷 이름으로 3분 총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도 많이 보도해 주셨고 우리 저기 낙선 투어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정호 PD님도 그 윤상현 후보 낙선 투어 우리 갔을 때 인천에 갔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그렇게 해놓는다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장악을 해놨잖아요. 기자회견하니까 기자회견 옆에서 하는데 라디오를 틀어요. 라디오나 막 트로트 가요. 막 네. 기자회견 앰프보다 한 10배 성능 큰 것으로 틀어놓고 와서 항의하고 괴롭히고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런 거. 최경환 후보 지역구 왔더니 뭐 이렇게 떡대들 한 그래요? 30명 동원해가지고 예. 최경환을 이름이 들어가나 사진이 들어간 걸 배경으로 네. 제가 그 나는 안 찍어 퍼포먼스 이번에 유행했잖아요. 오마이뉴스 그 사진 빈칸으로 남겨놓고 현행 선거법 후보 현수막에. 현행 선거법이 문서나 도화를 통해서 낙선운동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니까 예. 후보 사진이나 후보 얼굴을 이용해서 낙선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구멍을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그게 오마이뉴스 그 사진 기자 유성호 기자님이랑 네. 이종호 기자님에 의해서 정말 많이 유통됐는데 기가 막히게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 낙선토 갔을 때가 절정이었는데 딱 나는 안 찍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들고 있으면 네. 너도 찍지 마요 나도 안 찍어 그러면 그 사이에 구멍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걸 딱 우리 오마이뉴스 사진 기자님들이 뒤에 오세훈 이름하고 오세훈 얼굴에 딱 맞춰갖고 앵글을 딱 맞더라고요. 마치 준비한. 선관위가 단속하고 싶어도 단속을 못해요. 그걸 저희가 지켰는데 네. 피켓 든 거보다 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민초들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은 못하게 하면 방법을 하나 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들의 유권자 운동 탄압할 게 아니라 허용해주면 되죠. 자기들이 네. 조롱당하잖아. 이렇게 풍자당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재밌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50대 50의 여론이었다 치면 또는 뭐 조금 앞서고 있었다고 치면 그 여당의 잘못된 후보들이 막 지역의 NGO들이 들고 일어서서 데모하고 운동하죠. 네. 1000개나 되는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옛날 같은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참여연대 막 민변 막 여성단체연합 네. 녹색연합 이런 유명한 NGO들이 와가지고 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 그러니까 호소하죠. 그런 네. 얘기를 들으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예. 이런 면이 있었어? 다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몰랐던 분들은 다시 생각이 되고요. 네. 어차피 이제 여야가 이렇게 처음에 갈려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근데 무당파층이나 중도층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뭐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요. 네. 저희들 또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예전보다 영향력이 미미해졌죠. 저희도 그런 걸 옛날에 인정을 해요. 낙선 운동할 때 2000년도 낙선운동에 비하면 대단했죠. 정말 저희도 좀 가끔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끄럽다 선배들에 비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근데 여러 언론에서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만족합니다. 전국을 시민단체가 꼭 주도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야당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호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열심히 그렇죠. 하고 돼서 예. 시민단체는 그중에 또 어느 부대무로 자기 할 일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민들에게 네. 이런 걸 알리고 네. 이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그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반대합니다.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경실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NGO 있잖아요. 네. 우리 경실련에서도 이번에 그 이제 정당 선택 도미라고 하는 재밌는 캠페인 했어요. 몇 가지 정책들의 찬반을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어느 정당하고 어울립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서민이나 중산층 자영업자들 중에도 재벌 대기업 편만 들어주고 알부자 편만 들어주는 새누리당을 찍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정책적으로 해보니까 새누리당은 나하고 성향이 달라 이런 그것도 한 1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NGO들의 이런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그 광범위한 심판 분위기랑 합쳐진 거죠. 그렇죠. 거기에 공천 파동이란 실망까지 네. 합쳐진 거잖아요. 2030 세대 분노와 또 불을 지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현상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복합적인 네. 요인과 집단지성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러면 또 시민의 날개나 시민의 눈,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또 우리 네티즌들 중심으로 활발한 맞아요. 캠페인이 예. 있었거든요. 사전 선거에서 개표까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과 부실을 이분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하는 것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네.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 빨간 옷 입고 전국 돌아다니는 거 신고도 했잖아요. 선관위 고발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노동부도 빨간 옷 입고 광고를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셨잖아요. 선관위 고발했어요.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예. 그 빨간 옷을 입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옷도 빨간 옷도 못 입냐고 저희를 공격했어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 아베마 같은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빨간 옷 입었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빨간 옷을 입은 채 야당을 비난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고 국회를 비난하고 네.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고 또 야당을 사실상
힐날 하고 다녔기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을 한 거죠. 네. 뭐 빨간 옷만 입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저희가 빨간 옷만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네. 그것은 굉장히 아베마 같은 짓이다.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그 총선 내세 활동도 일정에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님, 네.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님, 또 우리 장항준 감독님 같은 분들이 투표 참여 동료들 열심히 팟캐스트 해주시고, 예, 통해서. 팟캐스트 직접 우리 참팟, 우리 팟짱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네. 참여대 팟캐스트 참팟 여러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AI 진행하고 광고. 있는데 진행자는 좀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 근데 처음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 아마 박정호 PD님도 그런 분위기 있었고 네. 우리 청취자들도 그런 분위기 아실 거예요. 야 이번 선거는 망했다. 해보나 말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구도 예.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예양 박근혜도 뭐 건재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아직도 지지율이 40% 안팎이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저도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나 울분을 토하시고 막 단체들이. 그러셨죠. 울분을 토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번 선거를 망했으니까 뭐 해봐도 안 된다. 네, 맞아요. 될 수 그런 있겠냐 얘기도 이런 있었어요. 여론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시민사단체 일부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팟짱이 있었고. 그래도 저희도 예.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팟짱이 정말 고생했잖아요. 팟짱카를 타고 예. 밥도 못 먹으면서 쭉 돌아다녔어요. 저도 쭉 봤어요. 낙선투도 하시고 우리 종로에도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승수 후보도 만나고 맞아요, 녹색당. 오세훈 낙선 운동하는 예. 것도 찍으시고 또 다른 저기 남양주도 가신 것도 봤고. 근데 남양주 가실 때 제가 그때 그 같이 버스 탔어야 되는 건데 못 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예. 차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럼 총선 내 소식도 더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시민사단체들도 맞아요. 이번에는 언론 보도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활동이 별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네. 활동이 있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게 바로 그 언론 중앙 언론 어떻게 예. 보면은 기존 언론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들어요. 팟캐스트의 힘이 강해지고 그럼 있고 이번에 SNS의 힘이 강해지고 있고. 저기 방송 5사 사실상 네. MBC, KBS, SBS, YTN, 그다음에 연합뉴스하고 YTN까지 방송 6사 네. 거기다 종편 전부 다 수구화됐잖아요. 정말 불공정 많은 평가 분들이 방송이거든요. 지적하고 계시죠. 예. 예, 아니 지적 정도 아니라 뭐 네. 분노 다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상 범죄죠. 그렇습니다. 수구가 그렇게 국민들의 민심 이렇게 엄정하고 심판해야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살기 힘들다 아우성을 치고 네. 있는데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평화든 근데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비유하고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테러가 곧 일어날 것처럼 해서 선거 분위기를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철저히 외면받았잖아요. 안 통했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네. 우리 참팟 너무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참팟이 아니라 우리 팟짱 네. 오마이뉴스 참팟도 기여를 했습니다. 예. 팟캐스트들의 그 수백만 국민들이 그걸 듣고 계시니까 연인원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그 프레시안 네. 또 협동조합 회원도 10,000원 가입했어요. 이제 10만인 클럽 가입하셨어요? 10만인 클럽은 벌써 10년도 더 됐죠. 저 시작한 게 10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글쎄요. 한 8년 정도 됐나요? 꽤 됐어요. 예, 아무튼 예, 예.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했었고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프레시안도 힘내라. 어허. 협동조합에도 10,000원 가입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예, 그다음에 뭐 팟짱 항상 힘을 열심히 보태주는 듣고. 안진걸 처장. 예. 그다음에 멋집니다. 또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네. 회원가입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 세력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네.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 혼용무도한 박근혜 정권이라고 가장 강력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혼용무도란 말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네. 어리석고 무능한이란 말이거든요. 심지어 그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맞아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리석은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무도하기까지 하다. 네. 극악무도하다. 그게 시민사단체들이 보통 표현이 좀 점잖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까부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근데 온건한 시민단체들까지 이번에 사실상 심판운동에 나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힘이 광범위합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도요. 네. 우리 청취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생활협동조합도 전국의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뭐 한살림 생협 있고 아이쿱 생협 있고 뭐 여성민회 생협 있고 이렇게 많은 생협 있잖아요. 두레 네. 생협도 있고 대학 생협도 있고 생협은 공식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협동과 상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게도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을 합니다. 네. 이분들이 투표 참여 열심히 하고 누가 하지 말아래도 이렇게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또 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특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안중에 높지 않습니까? 뭐 광우병, 이염미,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하려고 했던 기조부터 예. 메르스, 그다음에 뭐 GMO에도 뭐 무관심하고 네. 또 얼마나 그 온전 노온전 계속 재가동하고 앞으로도 온전 더 짓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마을에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초록 마인드가 있어요. 풀뿌리 마인드가. 그러니까 네.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 행포에 반대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탈온전, 생태 사회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먹거리 같은 것도 먹거리 안전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근데 박근혜 정권이 다 재벌 대기업 비호원이라고 비호하기 때문에 네.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런 이분들도 심판 분위기 조성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예. 열심히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시민사회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협동조합도 가입하시고 네. 안전한 먹거리도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이런 풀뿌리 NGO의 힘도 강해지고 네. 또 참여연대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참여연대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이게 대선까지 이 분위기로 가자고요. 네. 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참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심은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 민심을 대선까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예. 정권 교체까지 어떻게 해내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야당들의 역할, 행동, 예.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리고 세월호 문제 그리고 뭐 사자방 청문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도 다 밝혀내고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의 희망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 또 마지막으로 그 김종인 대표께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네. 청취자들도 불만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뭐 선거에서 도움을 준 부분도 있고 도움이 안 됐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네, 본인이 어쨌든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잖아요. 또 경제심판론 들고 왔잖아요. 이러면 경제실정심판론 같은 건 적절한 저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년 대선 때까지 일정한 역할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네, 어쨌든 올해는 어쨌든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당이 올해 국회 20대 국회 19대 국회 남은 45일간 20대 국회 6월 달부터 열려서 그 6달 동안 제대로 네. 안 하면 국민들이 금방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 170석이나 줬는데 그냥 제1당을 만들어 줬는데 심지어. 네, 근데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분도 보면 무슨 이제 조국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뭐 짜르다라는 지적도 받잖아요. 네. 너무 독재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독재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열의를 보이실 게 아니라 그 열의를 정말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실정을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하는데 올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당 전체가 그다음에 본인부터가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를 해소하는데 이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해서 이번에 야당의 공약은 다 나왔습니다. 네. 야당 공약은 좋아요. 안 해서가 문제고 올인하지 않아서가 문제고 네.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해서가 문제잖아요. 물론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반대하니까 문제지만 정말 올인해달라는 겁니다. 사회경제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청년들이 하는데 네. 올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다니까 달라졌다. 살만해졌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 내가 정규직이 됐다. 중소상공인이 보호받고 있다. 청년들이 수당이 나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로 물론 올해 1년 단박에 승부는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남은 7개월 그러니까 19대 국회 45개월 그다음에 20대 국회 7개월이거든요. 6월 1일부터니까 네. 7개월 그다음에 내년 봄 이렇게 이 기조로 올인해 준다면 국민들이 이건 대선 때까지 이건 긍정적 평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 알겠습니다. 말씀. 네. 정말 김종인 대표님 정말 이거 철저히 이거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러면 뭐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불만이 있는데 네. 이 불만이 범국민적 분노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김종인 대표에게도 앞으로 시간이 중요하겠군요. 예. 네, 그 안진걸 우리 협동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시민의 정치를 통해서 계속 만났었는데 예. 김광진 의원님이 없어요.
김강진 의원님이랑 한번 같이 나와야죠. 사실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네. 안진걸보다는 김강진을 좋아하시고 우리 제가 아닙니다. 보기에도 안진걸 처장님도 많이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김강진 의원님 제가 보기에도 정말 스마트하고 치열한 젊은 그러게요.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한 방송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